뒤에가 바쁩니다. 네. 청장님, 기상청에서 2011년부터 당시 그 맞춤형 사회복지 실현 또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독거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노인 뭐 이런 또 다문화 가족, 실외 작업장 등의 그 이 기상과 관련된 정보 활용을 하기 위한 기상 정보 생활 기상 정보를 문자로 제공을 하는데요. 이건 이제 대체적으로 해당 관리자들한테 이걸 보내서 관리자들이 실제로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조치를 좀 취할 것을 하거나 이렇게 뭐 경고를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서울시 광역자치단체가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2011년부터 서울시가 쭉 해오고 있고요. 2014년에 인천 경기 지역으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주 지진이 나기 전과 경주 지진이 나고 난 이후의 전 그 재난이라든지 또는 기상 정보와 관련된 국민들이 대하는 태도와 정보를 받는 방식이 바뀌었는데요.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주도록 이렇게도 했고, 또 하나는 행안부가 과거와는 달리 이 기상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실제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그죠? 그래서 예. 이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, 그렇다고 하면 그 아까 우리 이제 그 존경하는 이용동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태풍 예보센터의 예산이 오히려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데,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. 그러니 좋은 정보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몇 개의 부처가 중복해가지고 이렇게 쏘아대고 하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효율적인 건가, 예산을 쓰이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은 좀 할 것 같아요. 받는 사람들도.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이미 기상청에서 해당되는 문자를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 그 관리자 대상으로 한 46,000명 정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. 관리자들 대상하는 거죠. 여기에 이제 관리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은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2,000명 조금 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저기에. 근데 저거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서울, 인천, 경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. 좀 노인 관리자, 영유아 관리자, 장애인 관리자, 뭐 농어촌 지역에는 이장단들, 그리고 다문화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각 광역자치단체로 해서 또 기초자치단체까지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그 뭐 다문화 가족이나 노인은 다 어느 기초지자체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한 지자체도 많습니다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이렇습니다. 전국의 관리자 등록, 전국의 지자체가 225개인가가 되는데 그중에 다문화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90명입니다. 그러니까 뭐 다문화가 그러면 한 명도 없는, 한 가족도 없는 지자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노인, 독거노인이 없는 지자체 없습니다. 이건 좀 높아요. 그나마 155개, 193개 높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25개 지자체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. 그 중에도 저 많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이 각 지자체별로 달랑 한 명으로 지정을 해놓은 지자체가 4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전체 지자체 중에 뭐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, 뭐 요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음 거 조금 넘어가 주십시오. 그래서 저희가 기상청에다 이걸 질의한 겁니다. 그러면은 저 관리자들한테 이 기상 정보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전달을 한다고 하더냐.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니까 이분들은. 했더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대개 관리자 한 명당 3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, 이장도 마찬가지 저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주로 전화하는 게 대부분입니다. 거의 90% 가까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나 뭐 문자를 줄 수도 있겠죠. 그렇지 않으면 가정 방문하거나 수업 시에 직접 전달한다라고 하는데, 실제 앞에서 봤던 관리자의 숫자로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죠. 하루 종일 제가 보니까 30명한테 전화하기에도 뭐 관리자가 그 지자체 관리자가 전화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30명한테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 뭐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다고 어르신들한테 문자를 드려봐야 잘
잘 받으시지도 않을 텐데.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저희가 그러면 광역지자체를 통해서 좀 물어봤습니다. 이 기상 정보를 받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저런 답을 주셨어요. 서울하고 부산에서 저희가 좀 받은 건데요.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문자 내용을 보강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대체적으로 그냥 호우주의보 태풍 경보 해제는 아주 단순하게 기상 정보만 오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관리자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줄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, 그리고 이렇게 저희한테 주기보다는 아예 행복위험에 등록된 뭐 장애인 전화번호나 이렇게 이미 습득돼 있는 게 있을 텐데 그쪽으로 차라리 정보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서울에서 주신 것은 행정안전부 전달에 보면 기상특보 문자가 있어서 계속 이게 나가고 있는데 단순한 기상정보 문자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그걸 포함해가지고 저 행안부 쪽을 통해서 기상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,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이게 벌써 시작한 지 뭐 10년 정도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지자체가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이제 재정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날씨 제보 앱도 그렇고 뭐 이벤트 비용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기상청이 집중해야 되는 것에 예산을 좀 집중하고 그리고 인력들이 좀 집중적으로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대로 날씨를 예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? 특히 비가 조금 오고 조금 적게 오고 하는 거야 견뎌낼 수 있지만 태풍과 같이 아주 심한 것들, 이런 것들은 예보가 좀 틀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조금 받는다고 하면 좀 쳐낼 것들은 좀 쳐내시고 예산이 집중돼야 할 것을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게 하는.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이게 직접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전달 체계의 일환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미 다른 행정부처가 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그 해당 부처에다가 이 정보를 주고 거기에서 제대로 부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 기상청이 매년 4월달에 이 정보를 받는데요, 기자체로서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인사이동 있거나 하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근데 행안부의 경우에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. 행안부를 통해서 이것들이 문제가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폭염 이 영양 예보 전달 체계 때문에 전 실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독고 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항이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, 또 어차피 폭염도 이 행안부에서 폭염 문자가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안부하고 협조를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 요령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효율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중,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집중, 이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분 더 주십시오. 정부 부처 간의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민간에다 자꾸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상청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상청이 바로 하겠다고가 아니라 어느 부처에다 이거를 제공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냐. 그게 행안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더 많다고 하면 거기다 주는 게 맞는 거죠. 네, 그렇죠? 아무래도 그 그렇죠.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염의 문자 전달이 너무 많다라는 좀 우리가 맞습니다. SMS 문자가 너무 많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합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